안녕하세요. 오름국어학원 원장 김가경입니다. 자, 이제 수능도 끝났고 고등부는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험 일정이 끝이 나면서 고등부 진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요. 이제 앞선 수능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니 좀 부모님들께서도 긴장감이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요즘에 국어가 어렵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국어에 대한 고민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지금 여름방학부터 중등 수업을 개설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찾아와 주셔서 저도 이 시기쯤에 좋은 정보를 좀 잘 정리해서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영상 설명회를 준비를 했고요. 12월 5일에 연합 설명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 좀 이제 수업 일정으로 인해서 좀 참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영상 설명회를 준비를 했으니 이 영상 역시 좋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중학교 효도 과목이었던 국어가 고등학교에 가면은 왜 아닐까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효도 과목이라는 건요, 이제 그 중학교 때 국어 공부가 사실 쉬웠죠. 아이들이 그냥 조금만 성실히 열심히 하면은 90점 이상, 100점 이렇게 나오는 과목이었는데 고등부에 가면은 국어가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봤고 심지어 올해 수능도 국어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니 과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오름국어학원의 원장이고요. 이전에는 제가 메가스터디 러셀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좀 오랫동안 해왔던 강사입니다. 제가 이제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13년 차입니다. 꽤 오래 수업을 했고요.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좀 제가 이제 전달드릴 수 있는 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2025년 1월 1일에 개원을 딱 했고요. 2달 만에 100명, 4달 만에 200명, 그리고 한 7개월 만에 270명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진 학원이라고 제 입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연 왜 그럴까?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좀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 평촌학원가에 있는 메가스터디 학원이고요. 3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재학생 영역에서는 제가 늘 수강생이 1위였습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1위였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까지는 정말 많은 학교를 수업을 해봤어요. 뭐 거의 40개 클래스를 했었고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학교에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이 모든 학교를 대비를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내신에 있어서는 또 수능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무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이러한 것들을 같이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 이제 학원 개원하고 나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들이 많이 나왔죠. 왜 이렇게 자랑을 계속하냐? 이거는 그냥 자랑이 아니라 경험과 열정을 저희가 많이 지금 가지고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앞서서 길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앞으로 이제 드릴 이야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요. 고등학교 내신 출제 경향은 어떠한지, 1학년의 국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따라서 아이들이 시기별로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고등부 선행이라는 것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고등부에 준비를 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건데요. 중학교 때는 국어를 잘 했던이라고 하고 제가 지웠습니다. 중학교 성적으로는요, 국어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점수가 높았던 건데요. 그럼 왜 고등학교에 와서는 점수가 낮아질까? 심지어 70점대면은 꽤 잘한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나? 자, 중학교 때는요,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나가고 평가 문제집을 하나 사서 풀면은 웬만하면 거기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 성취도 평가도 A가 40 내지 50%까지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A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고등부에 왔더니 교과서 활용도가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보다 교과서를 펼쳐서 공부한 학교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제가 뒤에서 군포 관내 6개 고등학교 싹 다 시험 범위 정리해놨거든요. 그 부분 보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출제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학교는 이렇게 내고 또 어떤 학교는 저렇게 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경향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어떤 그런 투명한 공부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라는 거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배우지 않은 부분이 출제가 된다라는 건데
건데 이런 걸 저희가 외부 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없었던 작품과 지문을 불시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약한 게 모르는 것, 낯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다라고 보면 돼요. 자, 1등급 평가는 이제 10%로 바뀌었죠. 1호 교육과정까지는 1등급이 4%였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문이었는데 이제는 1등급 자체는 10%가 됐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교과서를 많이 보면서 그냥 평가 문제집을 풀면은 웬만한 점수가 나왔던 시험과 달리 교과서를 안 보니까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잘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안 배운 게 불시에 출제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응하는 힘이 많이 약하다. 이게 바로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시험 범위를 좀 가져왔어요.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이건 정말 꿀팁 자료인데요. 이제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보면요, 이 부분이 교과서 범위예요. 되게 많죠? 중학교 시험 범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제 여름방학부터 중등부를 열어서 저희가 이제 중3 2학기가 사실 내신 반영이 안 되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해주셨어요. 중3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봤는데 시험 범위가 4개 정도더라고요. 4개. 근데 지금 군폭으로 왔더니 교과서에서만 봐도 이미 8개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중학교의 2배 이상의 범위가 교과서에서 책정이 됐는데 플러스로 유인물 범위가 이만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과서 플러스 유인물은 시험 범위인 거고요. 플러스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시험 전에 학교에서 공개한 범위이고 공개하지 않은 시험 범위가 바로 이런 것들, 이걸 외부 지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외부 지문 중에 보면은 여기는 적중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저희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 이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가르쳤는데 그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기보다는요, 조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런 걸 내네? 하는 작품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한 것 중에 나왔다라는 표시이긴 하나 그런 걸 기대하고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군포고는 이제 범위가 굉장히 많죠. 심지어 군포고는 이 관내 6개 고등학교 중에서 교과서를 가장 열심히 보는 학교예요. 다른 학교들은 교과서 많이 안 보는데 군포고만 그렇게 열심히 봅니다. 자, 그 결과 군포고가 평균이 59.6이 나왔어요. 어머님들 보통 국어 평균이 70점 밑으로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59.6이라는 평균이 나왔고 매우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1등급 커트라인은 84점 정도로 봤다. 근데 이거는 10% 컷이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은 2등급 컷에 준하는 거였겠죠. 옛날 2등급이 11%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우리가 예측을 했었고요. 뭐 이걸 학교에서 정확히 말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같은 것들은 나오는데 1등급 점수는 몇 점까지다. 이런 거를 좀 공개하는 학교도 있고 공개를 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근데 이 정도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군포중앙고인데요. 자, 어머님들, 군포고는요, 어려운 학교인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군포중앙고가 그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험 범위 보세요. 꽤 많죠. 군포중앙고가 마냥 쉬운 학교가 절대 아니죠. 지금 교과서 범위에 유인물 범위까지 하면은 범위가 꽤 많아요. 거기에 외부 지문을 군포고보다 더 많이 냈죠. 우리 선생님이 물론 적중 하나 시켰는데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어려운 학교, 쉬운 학교를 많이 구분을 하세요. 이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도. 근데 국어는 어디든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게 요즘에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포중앙고는 평균은 60점, 그리고 1학년은 100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중간고사 기준으로. 자, 이어서 3분고입니다. 3분고는 이제 교과서에서 이만큼 들어갔는데 싹 다 문학의 문법이고요. 그 다음 유인물 범위는 수능 특강, 고3이죠. 고3 범위의 교재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대박이죠. 시험 범위가 좀 적나 싶었더니 외부 지문을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사실 3분고가 쉬운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3분고는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 초반이었고요. 아이들 공부 되게 열심히 잘했죠. 그리고 수리고 같은 경우 의외죠. 수리고가 군포 관내 고등학교에서 내신 따기 가장 어려운 학교인데 시험 범위는 조촐합니다. 근데 시험이 매우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시험 범위가 문학, 문법 이렇게 나왔고요. 유인물 없었습니다. 딱 4개였어요. 거기에 이제 외부 지문도 그냥 뭐 다른 학교랑 좀 무난하게 나왔죠. 그랬을 때 수리고는 밝혀진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수리고가 시험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범위로만 보면은 군포고, 군포중앙고, 3분고보다 공부하는 게 어려웠나? 좀 아니어 보이죠. 하지만 시험은 매우 어려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용어고입니다. 용어고도 지금 문학, 문법이 들어갔고 유인물 쭉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외부 지문도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흥진고입니다. 흥진고도 수리고만큼 범위가 좀 약간 좀 간소하죠. 문학과 매체, 문법 이렇게 들어왔고요. 유인물은 그 당시에 없었고 외부 지문을 되게 많이 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쉽다고 느끼는 학교들과 어렵다고 느꼈던 학교들이 뭔가 이게 범위에서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건 아셨을 거예요. 군포고는 시험이 어려운 편인데 범위가 많고 수리고도 시험이 어려운 범위인데 거기는 범위가 별로 없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된다. 그럼 어머님들께서 사실 이렇게 시험 범위를 보면서 느끼면 좋을 게 뭐냐면요. 시험 범위에 주로 지금 국어는 문학과 문법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하나하나 봤을 때는 뭐가 문학이고 뭐가 문법인지 좀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매체 를 포함시켰던 학교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문학과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는 그 문학은 뭐고 문법은 뭔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란 과연 무엇일까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국어는요. 일단 공통국어라는 걸 배우게 돼요. 1학년 학생들은. 그래서 공통국어 1과 공통국어 2가 있어서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배우는데요. 영역은 대체적으로 6개로 구분이 됩니다. 문학, 독서, 문법, 화법, 작문, 매체 이렇게 있는데요. 앞서서 시험 범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된 범위는 문학과 문법에서 나옵니다. 독서, 화법, 작문, 매체도 모두 다 교과서에 있는데 사실상 시험 범위로 안 건드리는 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넣었을 때 학생들이 다 같이 맞히는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평이한 단원들은 좀 내려놓고 문학과 문법 위주로 시험 범위를 만든다. 근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에서 어려운 건 사실 문학과 독서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라는 영역이 굉장히 특수한 겁니다. 내신에서는 약간 후순인데 수능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내신과 수능 공부의 괴리가 독서에서 보통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과 문법이라는 사실상 편중된 학습 그리고 시험 범위가 구성된다. 이런 것들이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자, 이건 이제 이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 나왔던 건데요. 사실상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 교육과정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올해 2025년에 1학년들은 이미 겪었거든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게 시작될 때는 불안함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일단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다만 성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1등급이 4%에서 10%까지 늘어났고 5등급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성적 처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지켜봐야 될 것이 많은데요. 사실상 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시험 범위와 국어 영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좀 봤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과 문법 위주의 공부로 보통 우리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여름방학부터는 문학 개념어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글 읽기, 그 다음 문법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중3 여름방학부터 고등부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드린 거는 문학과 문법이 주된 시험 범위니까 지금부터 문학과 문법을 채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좀 일찍 시작해서 여름부터 이걸 플랜을 짜겠다라고 하면은 여름에 이제 문학, 그 다음에 2학기 내내 독서 공부, 그리고 이제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겨울에 문법 공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만약 나는 이미 여름과 가을을 놓쳤어. 그럼 지금부터 문학과 문법을 세팅하면 되는 거고요. 독서 공부를 살짝 내려놓는 거죠. 이유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선 너무 중요하지만 내신에서는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문학과 문법을 채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학과 문법 공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금방 전에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개정 때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좀 상황이 낫죠. 왜냐? 2025년에 고1이었던 아이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그걸 맞이한 거고 지금은 한번 이제 1년의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변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도 저는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거지 한순간에 군포 관내 6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1년을 지켜봤더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이 돌아갔고 다만 이제 모든 군포 관내 6개 고등학교가 1학년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정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겨울방학에는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과 문법 위주로 범위가 구성되니까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좀 하자라는 거고요. 유인물 범위가 등장하니까 이제부터는 배운 것만 숙지해서는 점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 외에 내가 처음 보는 것들도 대응할 수 있는 낯선 지문에 대한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외부 지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대응하려면은 유연한 사고 그리고 좀 더 수능형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내신 기간이 아닌 모든 기간에 수능 국어 공부를 계속 시킵니다. 이유는요. 내가 계속 모르는 걸 풀어보고 더 어려운 걸 풀어봐야 내신에서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고등부에 딱 올라왔을 때 국어가 매우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알아야 돼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서 안 풀었어요. 이렇게 회피형 친구들이 있고요. 학교 공부를 되게 중시 여기는, 좋습니다. 제가 학교 공부를 중시 여기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모든 것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알려준 것만 봐도 시험이 다 이제 해결이 됐었는데 고등학교는 외부 지문이 나오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 좁은 범위를 파고들려고 하는 아이들은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온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 배운 지문, 외부 지문이 불시에 출제된다는 거니까 기본적인 글 읽는 실력이 없다면 아무리 양치기, 즉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점수에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내가 대응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 대응하는 힘의 어떤 시작점은요. 사실상 수능 모의고사 공부예요. 내가 계속 안 해본 거, 더 어려운 거,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해봐야 내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내신 시험, 쉽게 나오는 내신 시험에서도 언제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과연 어떤 준비를 하면 고등부 3년이 좀 편해질 수 있을지 그 부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건 이제 물론 설명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중3 학부모님들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동생이 있을 수 있죠. 초등부라든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중3이 아니라면은 한자 급수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제가 이거를 말하려면 또 1시간이 필요한데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휘력이 너무 많이 약합니다. 아이들이 국어가 어렵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국어 실력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모르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뭘 읽어도 다 모른다는 얘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우리나라 말에서 6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중을 따져보면은 고유어가 40, 한자어가 60일 정도로 한자어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동양 3국의 한자 문화권인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자를 너무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아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어휘 학습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중식이라든가 금일이라든가, 그쵸? 중식을 보고 중국집 음식인 줄 알았다는 그런 말들과 금일을 보고 금요일인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으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독서 논술이 답일까? 좋습니다. 저는 책 읽는 거 완전 찬성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중3 3년 동안 공부 안 하고 공부 파업할래? 나 책만 읽을래? 전 정말 찬성합니다. 근데 독서 논술 학원을 갔는데 아이가 그걸 제대로 읽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누가 보냈으니까 학원만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은 느는 게 없으니 차라리 정말로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웹툰이나 웹소설을 읽어도 되니까 뭐라도 읽게 하시고 차라리 아이가 스스로 읽게끔 하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진짜 중등부 상담하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너무 글 읽는 거에 관심 없는 애들은 웹소설, 웹툰 그냥 네이버 쿠키 결제해 주시고 대신에 읽을 때마다 무슨 내용이니? 이번 주에 어떻게 됐니? 이거라도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읽는 걸 너무 싫어하는 세대예요. 너무 영상을 많이 봐서 릴스, 쇼츠, 유튜브 이런 거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글자 자체를 읽는 게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딱딱한 논술, 딱딱한 독서 너무 어려우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웹툰이나 웹소설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읽고 있을 때 정말 칭찬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잘 읽고 있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례로 이제 저희 조교 중에 한 명이 웹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침마다 웹소설을 읽고 학교 가는 게 루틴이었거든요. 그 친구 수능 국어 풀 때 20분 남는 친구였어요. 책을 너무 많이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웹소설이든 소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든 읽으면 일단 지향,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읽게 하고 그 관심이 나중에 다른 글로도 뻗어나갈 수 있게끔 방향만 잘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낡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리타분한 상식들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 정월대보름에 뭐 하는지, 동짓날 팥죽을 왜 먹었는지, 미역국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애들이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문학에는 모든 어떤 사회와 관습과 문화가 담겨 있어요. 특히 고전 문학은요. 고려시대의 문화, 조선시대의 문화 다 담겨 있는데요. 애들이 늘 억울해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국어는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건 국어에서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동짓날 팥죽 먹는 게 국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동짓날 팥죽 먹는 이야기가 국어에 나왔는데 그걸 본인이 몰라서 외워야 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도 억울합니다. 이거는 제 영역은 아닌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몰라요. 그래서 문화나 사회 관습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국어에 있어서 뭔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장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억울하고 국어는 외울 게 많고 하기가 싫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싶고 맨날 하는 말이 수학은 깔끔한데 국어는 왜 이래요? 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 참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꼭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릴 때부터 계속 뭔가 알려주시면서 뭔가 좀 나중에 다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설명회, 물론 참석을 하신 거는 아니죠. 영상 설명회인데요. 혹시라도 연합 설명회 보셨고 그리고 영상 설명회 보셨다면은 저희가 이거 세 가지를 좀 약속을 드리려고 해요. 관내 고등학교의 진짜 시험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저희가 방문 상담 잡고 이걸 한번 좀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커트라인 정보 같은 것들도 물론 학교에서 제대로 공개를 안 한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군포 관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0개 학교의 내신 대비를 다 해본 사람으로서 특목고, 외고, 외고도 경기외고, 수원외고, 과천외고 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학원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좀 고등부가 워낙 많은 학원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에 상담을 좀 할애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도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설명회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도 이제 올 한 해 수업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영상 설명회 외에 오프라인 설명회를 많이 준비를 못했던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재적소에 학년별로 시기별로 더 좋은 설명회를 저도 많이 이제 기획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올 한 해 아이들이 많이 찾아주어서 저 역시도 참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수업 그리고 더 준비된 수업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 또 내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름국어학원 원장 김가경이었습니다.